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모셨고요.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 오늘 화장품 좀 강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6월 말 끝나고 7월을 준비하는 그런 흐름도 좀 포착이 됩니다. 양대 지수는 혼조 나타나는 속에서요. 일단 변함없는 우등생부터 좀 열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반도체 점검해 보시죠.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신고가 이후의 움직임에도 많이 기민하게 보실 것 같기는 한데요. 증권가 눈높이가 계속 잘 가다 보니까 주가도 그냥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판단을 꾸준히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송 과장님. 사실 작년 7월부터 반도체가 좀 힘을 못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방향성은 안 보이는데 SK 하이닉스는 되게 잘 갔던 거잖아요. 그럼 이후에 앞으로 내일부터의 반도체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나리오 잡고 계세요?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투탑에서는 계속적으로 우위를 가져간다는 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HBM 관련돼서 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상향에 대한 조정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에 대한 반도체 투탑 중의 선택, 이것은 SK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도 고정값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의 고민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워낙 그 전부터 잘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반영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었고 거기까지에 대한 가격이 사실 24만 원, 25만 원권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HBM에 관련된 가격의 인상폭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의 추정치 그리고 빅그로스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결국 25만 원에서 29만 원까지에 대한 상승 랠리를 이끌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얼마만큼이나 이제 추가적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30만 원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시장이 단기간 내에 이제 하이닉스 위주로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소부장단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더 관심을 많이 보여야만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결국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장비에 대한 증설에 대한 이 시계열은 더욱더 빨라질 수가 있을 테니까 그 관련돼서 장비에 대한 매출이 있는 종목군들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요 근래 이제 7월 달에 보게 되면은 이제 SK 하이닉스랑 관련돼서 이제 컬 테스트를 통과를 하게 되고 이제 양산 제품을 납품을 하게 되는 이런 업체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펜트론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지금 이 양산형 장비에 관련돼서 수주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펜트론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장비사들에 대한 주가와는 다르게 지금 고가권에서 계속적으로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건 이러한 부분에 보다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이러한 포커스에 맞춰진 종목군들 위주로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이제 누구도 부정을 할 수 없게 되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사실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아니면은 두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파미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종목은 파크 시스템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탄탄한 종목들이 요 근래 또 실적에 대한 포커스도 다시 한 번 더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서 플레이를 계속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사실상 의견이 관망인데 횡보를 기다리는 동안 오히려 소부장, 실적 뒷받침되는 소부장의 탄력도를 더 기대해 보자로 정리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광폭의 행보를 보이게 되면 사실 반도체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의 반도체 소부장들은 생각보다는 움직임이 좀 더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투탑이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을 때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는 그대로인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약하니까 그 밑에 단에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수익률을 추구해보자라는 이러한 전략들이 더욱더 시장 내에 커질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는 반도체 ETF 관련돼서도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관망으로 스탠스 취해주고 계셨고요. 실적이 잘 나오는 소부장단에 있어서도 지금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은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관리가 필요한 구간처럼 보여지기는 하네요. 관련해서 우리 신 부장님께도 의견 여쭐게요.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이제 아무도 모르는 길인 거잖아요. SK 하이닉스는. 근데 다만 SK 하이닉스가 못 간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걱정이 더 클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가 못 가는 걱정보다 SK 하이닉스가 못 가는 걱정이 더 클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자리는 비중을 어떤 관점이 가장 정확은 없겠죠? 가장 해피할까요? 저는 반도체에 대한 의견은 아직 긍정적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충분히 좀 들어갈 법은 하다 여전히 생각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또한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뭐 얼마 전 맥쿼리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내년도에 68조, 뭐 27년 90조까지도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국내 증권사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40조 정도 컨센이 형성돼 있는데 물론 가봐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이 뭐 외국계 시각이 일단 긍정적인 거는 자명하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아직도 좀 헤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좀 하이닉스 쪽으로의 집중 투자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어쨌든 뭐 삼성, 하이닉스 모두 시총 사이즈가 절대적으로 커서 외국인 플레이 영향이 좀 지대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일단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했기 때문에 하이닉스 또한 현재의 수준에서는 좀 매력적인 주가 수준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도 업사이드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 또한 개인적으로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뭐 매도하기보다는 비중 유지, 홀딩 컨셉 추천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PBR 1배가 아직 안 되고요. 여기서 뭐 이익 추정치도 여기서 더 내려갈 여지보다는 이제 상향될 여지가 좀 더 있어 보이고 아직 HBM에서 뒤처진 상황이라서 하이닉스 대비 밸류에이션이나 뭐 주가 면에서 이미 반영 중에 있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주가에. 그래서 이게 보통 이게 준비한 기간이 꽤 오래되기도 했고 뭐 하반기에 좀 기대감을 이제쯤은 좀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이게 삼성이 막상 뭐 삼성이 진입할 때쯤에는 뭐 이전에 하이닉스가 고마진 유지했었던 만큼 낼 수 있겠냐, 그만큼 이익 낼 수 있겠냐 이런 시각도 덜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뭐 AI에 대한 전망이 저는 뭐 쇼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강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들어올 때쯤 해도 뭐 만약에 하반기에만 진입한다고 하면은 이익은 충분히 조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그런 사이클을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직은 딱 현재 상황에서는 뭐 좀 이렇다 하긴 기대감만 가지고 좀 하긴 힘들긴 하죠. 직접 보고 들어가도 되는 거긴 하니까. 하지만 이게 반영되지 않았을 때 이런 주가 수준이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주식은 일단 좀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잃지 않을 주가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괜찮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모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여력을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입니다. 조금 의견이 미묘하게 다르죠, 여러분. 물론 좋게 보는 쪽 반도체가 아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도 붙을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에서는 조금씩 다르네요. 현명하게 SK 하이닉스의 움직임 필두로 해서 잘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관심 있을 법한 종목군으로 넘어가고자 하고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대장 카카오페이입니다. 쉽니다. 일단 과열로 2번이나 브레이크 밟긴 했었고
자, 근데 이렇게 쉴 때 줍줍하는 것이 열려진 건지 재료 가치로 보면 굉장히 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 과장님, 사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만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이던데요. 그만큼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주가가 쉴 때 기회예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 정부에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에 이런 이제 정책적인 드라이브 그리고 이것이 국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글로벌적으로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이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 법제화가 이미 됐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이 결국은 국내에 있어서도 비슷한 이런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서클에 대한 부분이 네.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은행이 CBDC 관련돼서 1차 테스트를 마무리한 이후에 2차 테스트 관련돼서는 일정을 대부분 연기를 했다. 잠정적으로 언제 다시 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는 관계자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시중은행과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진행할지가 불투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어쨌거나 정책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상당 부분 많은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오게 됐었었고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이러한 수익률 관련돼서 일정 부분은 기관들이 상반기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이제 기관들 내에서도 의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락을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적극적으로 이제 편입을 하시기보다는 하락을 할 때마다 일부 편입을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이러한 관점. 그 매수를 하지만 소극적인 매수로서에 대한 대응이 지금은 필요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적극적인 매수로서에 대한 대응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각도가 일부는 줄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전환에 대한 부분이 일부는 나와줘야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은 긍정이기는 하지만 소극적인 부분에 플레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좀 잠잠해졌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매수 관점도 조금씩 열어볼 수는 있겠다 의견 주고 계십니다. 대장주 관점은 여전히 카카오페이로 모아가는 게 괜찮을까 싶은데 신 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도 일단 카카오페이 개인적으로 네. 관련해서는 지금 뭐 계속 단기 이평선 뚫고 3거래를 이어서 음봉 행진이긴 하지만 뭐 그래서 20일 정도 선까지는 좀 열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분할 매수 의견 드리고 있고요. 네. 뭐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일단 뭐 21선까지 지켜보다가 방향 트는지 보고 접근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뭐 한 6만 5천 원 선 이 정도까지 뭐 분할로 접근하겠다 생각하면 어떨까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등했다가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반등 또한 이게 워낙 대세 뭐 테마이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준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뭐 디지털 자산, 뭐 스테이블 코인, 뭐 STO 이런 이슈가 단기간에 끝날 이슈도 아니고 뭐 거대 산업의 변화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회사 또한 그 안에서 중점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카카오페이도 괜찮지만 뭐 네이버도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최근 올랐긴 해도 밸류에이션 면에서 부담이 좀 덜하고 또 네이버 페이나 뭐 쇼핑 뭐 이런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펼쳐갈 경쟁력이 더 있어 보여서 네이버 좋게 보고 있고요. 뭐 또 하나는 업계 시각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앞서서 먼저 재정비가 완료된 STO 쪽 시장이 먼저 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 바로 실행도 가능한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피어 그룹들 모두 주가는 같이 반응할 것으로 보여서 뭐 어느 것을 사도 현재 수준에서는 시장 초입이기 때문에 다 같이 관심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준비가 잘 돼 있는 회사일수록 조금 더 당연히 세게 오랫동안 갈 수 있겠죠. 좀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섹터들 모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급 주신 종목들이 다 지금 쉬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인데 21선의 닿은 종목도 있는데 아직 안 닿은 종목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목들 잘 보면서 내가 어떤 재료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있다면 지금 차트상 조정받고 있고 움직임은 비슷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모두 긍정의 의견으로 정리를 하고요.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지 카카오페이는 그때 다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갑자기 이게 웬일이야 싶었던 종목이 있었죠. 바로 SK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SK이노베이션 오늘 나왔던 리포트 보면 요거예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근데 그 턴어라운드의 내면을 살펴보니까 사실 정제마진 얘기가 좀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해서 그럼 이게 진짜 2차 전지의 힘으로 가는 거 맞아? 싶은데 다른 셀 쪽도 움직이니까 사실 늘 헷갈리고 어려운 쪽이긴 한데요. SK이노베이션의 오늘 성질은 뭐라고 보실까요, 송 과장님? 전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 네네. 2차 전지랑 이 정유 관련돼서 만약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으로 언급이 되고 거기에다가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해당 섹터 내에 있는 다른 종목군들과 비슷한 정도의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왔었어야 될 텐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게 움직였다는 것은 물론 일부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정말 주가를 움직였던 키포인트는 아니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레포트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관련돼서는 가동률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가동률에 따라서 결국은 AMPC를 많이 받고 그 AMPC가 결국 이제 더욱더 많은 부분 SK온의 이 실적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켜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논리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이제 대동소이한 이 레포트는 이미 16일 날 똑같이 발간이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아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마진, 이 정제 마진에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움직였다면 당연히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움직였겠지만 그 외에 움직일 수 있는 S51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도 함께 움직였었어야 될 텐데 역시 그 부분 역시나 모두 설명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SKENS라는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LNG 관련돼서 발전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 언급이 되어 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SMR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전력에 대한 부분의 공급원으로서 이제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제 이 SMR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결국은 가스 발전에 기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이제 논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만약 상법 개정이 바로 즉시에 시행이 되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은 이제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SK온에 대해서 이제는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SK온에 대한 가치를 이제는 SK이노베이션에 이제 전반적으로 다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논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다 더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서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지주사 관련돼서 이런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에 종목들이 더욱더 강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대체가로서부터 10%가 움직였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마지막 네 번째에 대한 이유가 가장 어울리는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어쨌거나 지금의 SK이노베이션이 많은 부분 거래가 터지게 됐고 그리고 공매도도 많은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환매수에 대한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긍정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매매로서에 대한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트레이딩적인 성격으로 열어볼 수 있다. 사실상 본업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일단 주변적인 환경의 우호적인 부분을 SK이노베이션이 가져갈 게 다른 2차 전지 종목 대비해서 있고 정유 종목 대비해서 있네요. 중복 상장 리스크 감소 기대 이 부분이죠. 네,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강하거든요. 오전에만 반짝 빛났었던 것이 아니라 오후 끝까지 좀 강해서 지금 외국 그리고 기관
같이 수급이 잡히고 있습니다. 거래도 최근 들어서 좀 세게 들어오네요. 한 연에 한두 번 들어오는 거래량인데요.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은 오늘이 깃발을 꽂았다라고 판단 내리기도 가능할까요, 신 부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립 의견이고요. 중립이요? 예. 네, 지금 뭐 거래량 터지면서 뭐 앞으로 하루 이틀 정도 더 세게 뭐 혹은 올라갈 여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단기간 트레이딩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긴 하지만 뭐 아직 모멘텀이 이렇다 할 게 없어서 아직은 조금 망설여진다 하는 생각 갖고 있고요. 일단 이전의 고점인 뭐 14만 원 선 정도 뚫으면 다시 한번 매수 관련해 생각해 볼 여지 정도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오른 게 아무래도 뭐 진짜 보고서 하반기 실적 텀 네. 이게 기존에 계속 실적이 저조했었죠. 안 좋았었죠. 그러다가 이제부터 하반기 실적이 개선되고 앞으로 이익이 올라갈 여지가 크다고 하면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베팅 그리고 쇼커버까지 같이 해서 좀 크게 오른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배터리 쪽 수익성에는 시간이 좀 꽤 걸릴 것으로 보이고 아직 시장 또한 크게 돌아선 점은 아직은 안 보이고요. 그리고 재무 구조도 좀 열악해졌고 일단은 배터리 쪽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수혈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면에서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돼야 일단 시장이 좀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야 좀 마음 편하게 좀 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개인적으로는 뭐 만약에 배터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간을 갖게 되면 얘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그 외에 이제 다른 소수 종목들도 대안이 꽤 있다고 생각돼서 일단 저는 중립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업황이 살아나서 이 섹터군의 종목이 좋다면 LG엔솔, 또 삼성 SDI 볼 종목은 많은 상황. 근데 오늘 들어오는 거래량과 이 장대 양봉에 있어서 우리가 유혹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망 의견 주셨네요. 트레이딩 가능하다, 그리고 관망으로 지금 살펴주고 계시니까요. 일단은 제한적이다라는 점 저희는 정리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또 강한 쪽이 있습니다. 바로 실리콘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화장품 진짜 강하구나를 또 느끼게 하죠. 선반영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수출 데이터가 이제 내일이면 또 정리가 될 텐데 잘 나올 거 아니냐에 대한 기대가 오늘 또 보여준 거죠. 역대 사상 최고의 그 달러 기준이죠. 대미 수출량이 또 나타나게 되면서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주가에 계속 반영을 시키네요. 그 말은 즉슨 아직도 여력이 있다라는 보는 것이고 또 기대감이 여전하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오케이일까요? 저는 조금의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적에 대한 부분에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는 조금 더 회전돼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화장품이 여기에 대한 섹터로서 생각이 되어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네. 아니면 전력기기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결국은 실적에 대한 방어를 잘해낼 수 있는 종목 섹터, 이런 종목군들의 수급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입 지표에서 10일 단위로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그 체크를 하고 난 이후에 변함이 없다면 그 또 10일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많이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화장품 섹터 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는가, 이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종목, 아니면 전 고점의 부근에 있는 종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섹터 내에서도 전 고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권에 있거나 아니면 그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중간권에 있거나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편입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 같으라면 아무래도 더 강한 종목군들,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군들이 여기서는 보다도 아직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섹터에서는 이제 키만
맞추기에 대한 부분도 일부 진행이 됐던 예.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조금은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다르게 운행이 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는 달바글로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VT에 대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다르게 움직이는 예, 부분이 예. 있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결국 이제 어느 시장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그 시장에 초점을 맞춰줘서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많은 강한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의 움직임은 다루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시장에 있어서도 지금은 미국 시장이라든지 일본 시장에 보다 더 포커스 맞춰져 있기보다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시장 쪽에 대한 포지션이 더욱더 많은 종목군들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 더욱더 시장의 시장의 관심도가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여도가 높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나오는 건 이유가 있다면 실리콘2 필두로 보는 거는 여전히 긍정이시라는 의미이겠네요. 아까 전에 많은 종목들 언급 주셨는데 아직 전고를 돌파하지 않은 종목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가는 종목이 더 나아요? 괜찮아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달바글로벌이라든지 네. 아니면 APR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은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수급을 오히려 더 끌고 가고 이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유효한 이제 전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EM 쪽에서만 예를 들어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콜마랑 코스맥스랑 이제 신고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네. 되고 있는데 사실 코스맥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밑에서 이제 이 유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오히려 OEM 쪽에서에 대한 선택을 그냥 한국 콜마에서 가져가게 되고 그 섹터 내에서 용기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도 그냥 펌텍 코리아를 그렇죠. 가져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유효한 시장의 전략이 아직까지는 되고 있으니까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일단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서 계속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한 종목은 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신부장님, 실리콘2 강해요, 진짜로. 그리고 강한 종목들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OEM, ODM 쪽에도 한 동네에 섞어나는 쪽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판로가 열려져 있는 실리콘2 같은 경우는 그 매력도가 더 부과돼서 최근에 올랐던 거잖아요. 그런 관점 하에서 지금 이 신규 접근이라는 말도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다라고 보세요? 일단 뭐 신고가 매매일 수도 네. 있겠는데요. 지금 워낙 회사가 좀 실적도 받쳐주는 회사고 경쟁력이 있는 돋보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고가 매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쵸. 오늘 화장품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실리콘2가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좀 고전을 하긴 했었거든요. 뭐 APR이나 뭐 다른 종목 아모레나 뭐 등등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 오늘 좀 폭발적으로 오른 거는 뭐 당연히 뭐 이런 K뷰티 그거에 대한 거기에 유럽에서의 경쟁력 다시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뭐 아모레나 뭐 APR 등 그런 키 맞추기 뭐 전략 차원에서 좀 들어오는 수급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근데 이런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없어질 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주가에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화장품 섹터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달바글로벌을 또 유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오보행이 꽤 있긴 하지만 네. 얘 또한 어떻게 보면 뭐 APR 뭐 아모레에 이어서 APR 뭐 그 뒤를 이어가는 종목으로 네, 키 맞추기 전략에서 매력적인 종목이기에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달바글로벌은 상장을 참 잘했네요. 시즌도 좋았고 신고가 매매 또한 유효하다. 그리고 잘 가고 있는 화장품 쪽을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LS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 그리고 버티브 그리고 엔비디아 약간 이 채널이 있잖아요. 그럼 약간 LS 일렉트릭은 지금 전력기기 쪽 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움직임까지 같이 보면서 대응하면 되니까? 일단은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LS 일렉 같은 경우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빅테크 관련돼서 이제 이 주문선이 다 있다는 점이 많은 강점 중에 하나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LS 일렉이 사실 예전 때부터 가장 문제가 되어 왔었던 것이 수출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조금 더 다른 종목들 대비 낮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타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여기에 고객사가 다 오게 되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약점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갈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력기기 섹터 내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근래 가장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효성중공업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현대일렉트릭으로 네.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산일전기로 가고 그리고 LS일렉이라든지 요 근래는 사실 일진전기가 또 강한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이제 흐름에서 봤을 때에는 여기서에 대한 섹터에 대한 전략 자체는 순환매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너무 이제 이 이평선과 이제 주가에 대한 이격도가 벌어진 종목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조금 이제 덜어내서 다른 쪽에 대한 조금 못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붙여주게 되는 이러한 전략이 여기서는 이 섹터에서는 더욱더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가 이틀 동안 15% 지금 10%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만큼 이 섹터 내에서 다른 종목군들과 비슷한 모멘텀이 있었었는데 여기가 수급이 집중됐다는 소리니까 네. 여기서부터에 대한 일부 포트를 덜어내서 LS일렉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은 좀 더 붙어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바꿔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선 순환을 계속 노려봐도 괜찮네요. 전력기기 쪽에서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전력기기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투자의 당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덜 오른 종목군들은 계속 우리 관심을 가지면서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이랑 다른 포인트네요. 자, 신 부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매수 가능할까요? 네, 저도 긍정 의견 제시하고 네네. 있고요. 최근 뭐 산일전기랑 같이 좋게 봤었던 LS 하나긴 한데 아직도 충분히 더 갈 여지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게 전력기기 외에도 이게 LS 그룹이 추진 중인 뭐 신재생 쪽에서의 특화된 시장 그쪽에서의 독보적인 경쟁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 차트 모양 크게 나빠 보이는 점도 없고요. 신고가 경신하면서 우상향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는 초고압적인 주력인 HD 현대일렉이나 효중 이런 애들이 좀 주력이었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아랫단 영역까지 특화된 제품 갖고 있는 산일, 일진전기, 여기 이제 LS일렉까지 다 좋게 보고 있고요. 이 안에서의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전력 수급이 워낙 좋으니까 이쪽 섹터가에 대한 수요가 워낙 좋으니까 계속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으로 정리되네요.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